커피 한 잔 사려다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5월 18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름이 탱크데이였습니다. 거기에 문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책상에 탁! 이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더 크게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말 한마디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파트 1.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2026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날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날 스타벅스 앱을 열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텀블러 세트 할인 이벤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이름이 탱크데이였습니다. 홍보 문구에는 책상에 탁!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하는 순간 멈추게 됐습니다. 탱크라는 단어가 왜 지금 이날에 나오는 걸까? 광주에 탱크가 들어오던 그날이 바로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상에 탁! 이라는 문구를 본 순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책상에 탁! 이 왜 문제였나? 이 문구를 보고 아무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텀블러를 책상에 탁 올려놓는다는 뜻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1987년의 일이었습니다. 22살 청년 박종철이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고문으로 죽은 사실을 감추려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억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함께 담긴 말입니다. 그 문장의 첫 두 글자가 책상의 탁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이벤트에 그 문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반응했나? 처음에 스타벅스는 조용히 문구만 바꿨습니다. 책상의 탁을 작업 중 딱으로 고쳤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자 더 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바꾼 문구에 딱이라는 표현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행사 전체를 중단했습니다. 공식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대표가 해임됐고 회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시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보훈부 장관도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커피 한 잔 파는 이벤트 하나가 나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60대가 느낀 당혹감. 그렇다면 왜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더 크게 분노했을까요? 젊은 분들은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하고 의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살아온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1980년에 20살 즈음이었습니다. 518이 일어났던 그해 직접 청춘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1987년에는 30대였습니다. 박종철 사건이 터졌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 뉴스를 라디오로, TV로, 신문으로 직접 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분노를 참았던 분들입니다. 그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역사 전체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을 아무렇지 않게 건드릴 때 상처가 됩니다.
파트 2에서는 세대별로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존중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2. 세대 차이, 그리고 경험의 무게. 왜 어떤 사람은 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나? 이번 논란을 보면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문구를 두고 반응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쪽은 이게 왜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20대, 30대 분들에게 5.18은 역사 시간에 배운 사건입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직접 겪은 일은 아닙니다. 탱크는 그냥 군사 장비 이름입니다. 책상의 탁은 텀블러, 광고, 문구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세대에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에게는 다릅니다. 탱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주 거리를 달리던 장갑차와 탱크의 모습입니다. 총소리가 들리던 그날의 공포입니다. 책상에 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죽음을 감추려 했던 그 뻔뻔한 말입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으로 기억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냄새, 소리, 분위기.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때 특정 단어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끌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기억을 건드리는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왜 더 예민하게 느끼나? 나이가 들수록 감수성이 무뎌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더 많은 것을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도, 그 희생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도,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역사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무엇인가? 존중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25 전쟁을 직접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전쟁을 우스갯소리 소재로 쓴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 전쟁을 몰라도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담당자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걸까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르는 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무례함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사회에서 그런 역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시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파트 3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배워야 할 것, 우리 개인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배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파트 3. 말 한마디의 무게, 그리고 삶의 교훈. 기업이 배워야 할 것. 이번 스타벅스 사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 대응이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구만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화낸 건 텀블러 이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짜에 그 문구를 아무렇지 않게 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 후의 태도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입니다. 왜 그런 실수가 생겼는지 설명이 다음입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거나 빠지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기업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감각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 한 번의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무감각입니다. 이번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픈 날짜를 가볍게 여기는 일, 상대방이 아파하는 단어를 웃음거리로 쓰는 일, 누군가의 경험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일,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는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말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닐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느껴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신 덕분에 버텼어요. 그때 그 말이 정말 힘이 됐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오래 마음이 아팠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말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문구, 마케팅 메시지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말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려가 더 중요한 이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려가 왜 더 중요해질까요? 젊을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다른 사람도 각자의 시간을 살아왔다는 걸 압니다. 그 시간 속에 담긴 기억과 상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상상해 볼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그 지혜를 잊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줬습니다. 우리 일상에 적용해 봅시다. 이 이야기가 스타벅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의 아무렇지 않은 말에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르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었나요? 라고 솔직히 묻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알았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변명보다 사과가 먼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주변에서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 갇혀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서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박종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문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지키려는 분들의 분노가 이번에도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분노는 무조건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에 반응하는 건강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시절 거리에서 싸웠던 청년들이,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그분들의 기억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예의입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 이 말이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 한 번의 생각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함께 생각해볼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오늘 어떤 마음이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